자, 형님들, TD입니다. 하루 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어제 커뮤니티란에 질문하는 게시글을 하나 올렸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짧은 영상도 빨리 만들어서 올렸거든요. 근데 거기 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 영상이 너무 짧았고 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넣어가지고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어제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낚시를 가서 본 건데 어떤 조사님께서 요거하고 똑같이 생긴 캐스팅볼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날씬한 쪽이 지그헤드를 향하게 해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형님들한테 요 캐스팅볼은 요렇게 날씬한 게 지그헤드를 향하게 달아 쓰는 게 맞냐, 뚱뚱한 쪽이 지그헤드를 향하게 달아 쓰는 게 맞냐, 그거를 물어본 거였거든요. 근데 그 질문이 좀 잘못됐던 게 어떤 캐스팅볼이냐는 내용이 빠졌던 거거든요. 사진이 조그맣게 들어가는데 그 사진에는 요 캐스팅볼을 썼어요. 그랬더니 답변에 절반은 뚱뚱한 걸 아래로 가게 해서 쓴다. 또 절반은 날씬한 쪽이 지그들 향하게 해서 쓴다. 그렇게 거의 절반 이렇게 갈리더라고요. 아니, 형님들의 답변이 너무 양분되니까는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이유를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요. 물방울형 캐스팅볼 여러 가지 다 꺼내 봤거든요. 요거 실제로 물에 넣어가면서 특성이 어떤지 보여드리면서 대체 어떤 게 정확하게 맞는 건지 제가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캐스팅볼의 날씬한 부분이 지그헤드를 향하게 세팅을 한다고 말씀하신 형님들 의견에 맞는 캐스팅볼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마리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 캐스팅볼은 무게중심을 이렇게 돌려보면 보이거든요. 여기를 앞, 뒤라고 한다면은 거의 가운데쯤에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를 위, 아래라고 친다면은 요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얘를 물속에 넣어 보면요, 기울어짐 없이 거의 수평을 유지하면서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거의 사용 설명서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는 맞아요. 날씬한 부분이 지그헤드를 향하게끔 세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왜 날씬한 쪽이 지그헤드를 향하고 뚱뚱한 쪽이 위쪽을 향하게 세팅을 해서 쓰느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좀 오래된 거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얘는 이제 릴링을 하게 되면은 이 뚱뚱한 쪽, 이 표면적인 넓은 쪽이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끌려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양의 물발을 받게 되고, 그 물발이 이렇게 캐스팅볼 밑으로 빠져나가면서 이게 홈이 있거든요. 이 홈을 빠져나가면서 얘가 물발을 좀 더 잘 타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캐스팅볼 이렇게 돌아가면 더 물발을 안 타게 되나? 그런 건 아니고요. 얘가 저중심이거든요. 이게 무게 중심이 요 캐스팅볼의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는 항상 이 홈이 아래로 되게끔 지가 자리를 잡게 돼요. 자, 다음은 캐스팅볼의 뚱뚱한 쪽이 지그헤드를 향하게 세팅해서 쓴다라고 말씀해 주신 형님들의 의견에 부합하는 캐스팅볼이에요. 이 캐스팅볼은 다이와 워라민 츠키노 시즈크 2라는 캐스팅볼이고요. 얘의 설명서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이 캐스팅볼의 무게 중심이 이 뚱뚱한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에 가라앉을 때는 이렇게 뚱뚱한 쪽이 아래로 향하게 해서 가라앉게 돼요. 그리고 얘도 저중심이라서 가라앉을 때 가라앉는 면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 그래서 얘는 무게 중심이 요 뚱뚱한 쪽에 있기 때문에 뚱뚱한 쪽이 지그헤드를 향하게 세팅해서 쓰는 게 맞고요. 그런데 만약에 얘를 앞에 캐스팅볼처럼, 마리아 캐스팅볼처럼 날씬한 쪽이 지그헤드를 향하게 세팅해서 쓰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렇게 말이죠. 요렇게 세팅을 해서 쓰게 되면은 이 뚱뚱한 쪽이 무거우니까 요렇게 꺾여가지고 떨어지게 되겠죠. 라인이 일자로 펴지지 못하고 어디선가 막힌 데서 얘가 이렇게 오다가 딱 막혀가지고 이렇게 쭉 꺾이게 되겠죠. 이 캐스팅볼 채비가 일자로 쫙 정렬이 되는 게 좋거든요. 반대로 꼽아가지고 이렇게 물속에서 끌어보면요. 보세요. 기둥줄이 완전히 꺾어져 버리죠. 그죠? 올바르게 세팅을 하면은 얘는 끌어봐도 이렇게 기둥줄이 꺾어지지가 않아요. 그죠? 이거를 갖다 거꾸로 달아 쓰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뚱뚱한 쪽이 뒤로 가게끔 세팅을 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얘의 장점은 뭐냐면은 설명서에 읽어보면은 무게가 캐스팅볼의 뚱뚱한 요 뒤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캐스팅 거리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탁 떨어지면서 착수음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게 대상어의 포식음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포식성을 자극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긴 한데 이제 요 캐스팅볼에 관한 건데 말이었고, 얘는 빼쪽한 면으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표면적이 작아서 착수음이 적게 난다. 그래서 예민한 대상어를 자극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얘 설명서를 보니까는 얘하고는 또 다른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여튼간에 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럼 다른 캐스팅볼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그 게시글에 올라왔었던 조그맣게 나왔던 그 캐스팅볼이거든요. 얘는 어떻게 떨어지는지 보세요. 다이와 캐스팅볼하고 자세가 거의 똑같게 떨어지죠. 제가 이렇게 물방울형 캐스팅볼 세팅 방법이 다른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물방울형 캐스팅볼에는 날씬한 쪽이 지그헤드를 향하게 세팅하는 것도 있고 뚱뚱한 쪽을 지그헤드를 향하게 세팅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커뮤니티란에 어떤 캐스팅볼이냐라는 걸 빼먹었기 때문에 형님들의 대답이 거의 절반에 가깝게 딱 갈려서 나왔거든요. 이렇게 제가 형님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어떤 캐스팅볼을 쓰고 계신지도 딱 알게 된 거거든요. 형님들의 반은 요런 스타일, 반은 또 요런 스타일을 쓰고 계시군요. 자, 그러면 결론. 물방울형 캐스팅볼 세팅은 모양을 보고 결정할 게 아니라 그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잘 보고 결정하는 게 좋다.